자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토요일 4월 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금 충주에 있는 순대 만두 명물 골목 공설시장, 무학시장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룹 라이딩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충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주까지 360km 가까이, 약 360km를 타고 가면서 저희 이번 컨셉은 만두입니다. 만두를 계속 먹는 거예요. 아침부터 벌써 만두를 시켜갖고 지금 만두하고 순대하고 같이 먹고 출발할 예정이에요. 만두를 얼마나 많이 먹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만두를 먹겠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네.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지금 시장이 조금 시끄러울 텐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난리가 났죠. 미국 시장이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걸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번에 이 하락은 마진콜이에요. 이 현장에서 계속 직접 투자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마진콜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마진콜이 매도 물량을 불렀고, 매도 물량이 또다시 마진콜을 불렀고, 마진콜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또 그 물량이 또 마진콜을 부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S&P가 5.8%, 그 다음에 나스닥도 5.8%, 그 다음에 다우도 거의 준하는 수준의 지수 하락, 종목 하락이 아니고 지수 하락이 그렇게 나온다? 거의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VIX 지표는 무려 45가 나왔어요. 본 적이 없는, 팬데믹 때 본 이후로 거의 처음 보는 그런 VIX 지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탐욕 공포 지수는 이제는 없어지기 직전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이제 그런 공포가 시장을 감쌌다. 그래서 이 공포가 시장을 감싸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금도 필요 없다. 금도 필요 없고 이제는 그냥 달러만 줘 하면서 달러가 급락하던 달러가 101달러에서부터 103달러까지 치솟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경기는 이제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유가가 하루에 7%가 빠집니다. 이거 딱 팬데믹 때 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유가는 순식간에 61달러, 얼마 전까지 80달러였잖아요. 61달러까지 수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만 하락했나요? 금값도 하락했고요. 채권 가격은 올랐습니다. 채권 가격은 올랐는데 오늘 채권 가격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죠. 오늘 이런 패닉이 왔던 것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었고, 그 다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대목이긴 한데요. 이번 관세건은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시나리오를 짜갖고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며 말하긴 편하지만 그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로 하는 거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국의 대응이 정면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 우회전 전략을 하게 될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정면 돌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이 예전에 그 중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준비되었을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대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력이 너덜너덜해져서 곧 쓰러질 거라고 봤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때리는 관세율만큼 34%의 보복 관세를 천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관시가 어떻게 중국 ADR도 아주 폭락을 했고요. 예. 중국도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같이 죽자 게임으로 가는 거죠. 물론 협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매우 잘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엄청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잘못된 판결을 했다, 판단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누가 패닉에 빠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트럼프의 얘기였습니다. 트럼프가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누가 패닉에 빠진 거지?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자, 파월, 그동안 당신이 항상 늦어왔지만 자, 이번엔 진짜 좋은 찬스가 왔어요. 빨리 금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한테는 자, 이제 주식을 사세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트럼프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닉 상황을 보면 이거는 뒤집어 보면 찬스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찬스냐 기회냐 위기냐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월요일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밸류에이션 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한 건 아니에요. 파월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관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고 관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 persistent. 일시적이라면서 처음에는 이 파월 뭐하러 가? 처음에는 일시적이라고 해놓고 이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지만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그러면 인하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좀 보고요. 그건 좀 보고 급할 필요가 없어요.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보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시장이 설레발입니다. 설레발에 들어갔어요. 라는 표현식으로 이건 너무 과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채권 수익 실현도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오긴 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어제 아침에 드렸었습니다. 근데 채권이 10년물이 장중에 3.8까지 떨어집니다. 3.86. 와, 그러면은요 이게 얼마에서부터 이게 수직 낙하 거의 4.5 근처에서부터 그냥 수직으로 떨어진 거예요. 금리가 좀 놀랄 정도로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채권가가 폭등을 했고요. 아주 난리 났죠. 자, 이제는 진짜 이 정도 3.9, 3.8 이 정도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미국 채권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수익 실현을 할지 말지. 이거는 어제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 파월의 이 얘기를 듣자 채권 시장 어떻게 됐어요? 채권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6월 달까지 2번 금리 인하 내리고 올해 3번 금리 인하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지. 항상 그런 식이지. 채권은 지들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하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에 나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립니까? 인플레이션이 빵빵 터지는데 지금 했던 얘기가 뭐예요? 그동안에 뭐 좀 지켜보자 웨이트 앤 씨 했는데 결론 파월의 말은 뭐예요? 생각보다 높게 관세가 결정되었으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이 그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금리를 자 거기다가 아무 완전 사이드 메뉴가 되었던 뉴스 고용 평소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용 뉴스가 있었는데요 23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15만 예상했는데 23만 가까이 나왔어요. 22만 8천 명. 자, 경기 좋아요. 지금 미국 경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나빠질지언정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금리를 내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 논리로 따져 본다면 그 트럼프 얘기처럼 하면 완전 법을 한번 네, 옆에다가 네, 자 치울게요. 잠시만. 네, 잠시 제가 자전거 옆에다가 잠깐만 놔주세요. 네. 죄송해요. 지금 이게 여기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금리를 쉽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 금리 내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월요일 날 가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파월이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는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그거는 염두에 두시되 그러나 원하는 만큼의 금리, 그럼 원하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금리 인하는 아니다. 오늘 패닉에 빠진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금리와 연결해서 금융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금리 안 내리겠네. 어쩌냐. 그리고 핵심 동력은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어떻게 돌아온 것이냐? 그동안에 굉장히 장기간에 미국 시장이 2년 동안에 초장기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겁이 없어졌어요. 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대응을 한 겁니까? 레버리지를 땡겨 쓴 겁니다. 자기 돈만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은데 자기 돈만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남의 돈까지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마진콜이 난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되니까 있는 거 다 팔아. 금도 팔아. 아이고 앞으로 뭐 통화 똥값 되니까 이제 금값이 좋아.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급해. 빨리 이거 메꿔 넣어야 돼. 금 팔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하이닉스 팔아. 하이닉스 HBM 좋아요. 필요 없어. 빨리 돈 마련해. 팔아.
달러만 지금 돈이 현금 필요해. 현금 빨리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의 오늘의 상황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경험상으로 이 정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은 거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드릴 것 같아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진콜 나간 거거든. 우리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용이 털렸느냐 이런 얘기들. 신용 털렸어? 그럼 거의 끝나가요. 거의 끝나갑니다. 신용이 털리면. 지금 미국이 그 꼴이 난 거죠. 그 꼴이 나. 그러니까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영원히 좋을 거야. 이런 얘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작년 12월에 영원히 좋을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현금 비중 확대 얘기했지만 저도 솔직히 여기까지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조정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식쟁이들끼리 얘기해서 이제 한국 주식은 너무 싸 해서 한국 가치 투자 베이스들이 한 얘기가 싸서 좋은데 하나 걱정이 미국이 비싸서 걱정이야. 미국이 빠지면 한국이 견딜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먹고 곧 9시부터 출발해서 광주로 가게 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더 자세한 데이터들은 월요일날 여러분 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만들지 어떨지는 좀 봐볼게요. 하여튼 먹는 라이딩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은 오고 있다.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